자, 저는 안녕 인사동에 있는 오사카 갤러리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 34회 유학을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김미라 학원님께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미자 학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인전을 연속해서 맞아요. 4번을 하시는 거죠? 네, 이번에 네, 마지막 2화 8월에 네, 크리스마스라고 주제로 4번째 2화 개인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4번째인데 인사동에서 우리 화가들 중에 전무후무한님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4번을 한다라는 건 아마 전 세계에도 없을 거예요. 아니, 김희자 화백님 그 전시회에 오면 이 눈에 들어왔을 때 정면에 보이는 부분이 눈에 들어오는 이런 이 그림들을 전시를 하시거든요. 4번 다 왔는데 그때마다 눈에 확 들어오는. 오늘은 이제 이 파도? 파도가 주제인가요? 오늘? 2화에 이게 이제 여기 뭐 우리 동비님들 하고 얘기니까 말씀드리지만 제 그림의 몇년 6년 전서부터의 그림의 주제는 한에게 전국에 너무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림을 통해서 알리는 도구로 그림을 주제로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여자로서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측은하고 가슴이 아파요. 평범한 집에서 태어났다라면 아이들을 갖고 결혼해서 평범한 삶을 살았을 그런 여성이었을 텐데 어쨌든 그에게 짊어진 짐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러나 제가 볼 때 결혼을 나라와 하셨다는 그 말씀에 진짜로 웨딩드레스를 그냥 입혀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그 마음이 바다라는 그 특성상 바다가 짜지만 사실은 그 전체의 3%가 그 소금의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 공화당도 사실은 3%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다수가 여러 쪽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외롭지만 참으로 자부심이 넘치는 현재 우리 공화당 국민들이시되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 정신의 마음이 바다의 3%의 역할을 몸소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저희들이 감동해서 자발적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님한테 박근혜의 해를 바다해로 해서 이게 아니 그래서 저기 앞에 보이시는 지금 제일 먼저 보이시다가 하신 작품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 바다해를 넣어서 드레스를 콧말 있잖아요. 바다를 가면은 콧말이 이렇게 오잖아요. 밀려 썰물과 민물일 때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드레스를 표현을 했습니다. 저게 하얀 제품이 드레스 부분인가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말할 수 없는 가장 세상에서 없는 가장 귀한 그 드레스를 대통령님께 드린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저게 파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구나. 여기 보니까 화려한 드레스에 이 보이시죠? 파도가 아니라 이 드레스. 화려한 드레스가 웨딩 드레스가. 그러니까 여자들이 공주 같은 그 심성이 있죠. 모든지 자기 예쁘게 보이고 싶고 가장 결혼이라는 게 새로운 인생을 가는 거고 그 이쁜 드레스 입는 게 정말 그래서 어쨌든 저는 대통령님한테 지난번에 한복으로도 그 아름다움을 표현했지만 대통령님한테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하늘의 잡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이렇게 웨딩 드레스를 바다의 포말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해자가 바다 해자는 아닌데 제가 바다 제목이 바다대로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지금 사이즈가 100%예요. 그러니까 한 2천만 원 하죠. 손님들이
또 구매를 해주시면 당에서 수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건 유화예요. 여성분의 로망이 결혼 웨딩드레스 예쁜 웨딩드레스 입고 세상에 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여성분의 아름다움을 결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을 하는 결혼은 이제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하셨던 우리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같은 여성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다. 만약에 정상적인 일반적인 분으로 태어나셨다면 그 결혼하셔갖고 지금쯤 며느리도 주시고 이런 손주도 있었을 텐데 지금 그 딸에게 시대적인 소명이 있는 거예요. 세계 어디에도 그렇게 훌륭하신 지도자가 저희 대한민국에서 여성 대통령이 나왔다는 건 미국도 없어요. 여성 대통령이. 네, 아직도 대통령님께서는 심사숙고하시고 항상 어떤 말씀이나 행동에 무게가 있지 그렇게 경홀히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반드시 합당한 때에 저희들에게 이전에 말씀을 해주시고 이 나라 재건을 위해서 다시 일어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조금만 기다리시면 건강이 일단 회복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을 빨리 회복하시라는 응원의 마음으로 전시를 또 유화를 또 제가 많은 유화 작품이 있는데 하여튼 6년 동안에 그 모티브는 우리 공화당이고 또 탄핵에 부당한 것 거짓이 진실을 덮고 있는 것에 제가 그림으로서 연출을 하거나 물론 대표님 따라서 우리 동지님들과 거리 투쟁도 했지만 또 그거 갖고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구가 있습니다. 그죠? 옛날에 우리 선조님들이 살 때는 여성 대통령은 옛날 따지면 임금 아닙니까? 그죠? 임금이 상상도 못했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성 대통령을 대한민국을 빛내고 있었는데 참 악의 무리들에 의해서 옛날 같으면 저 때만 해도 이제 여자가 중학교만 나와도 굉장히 많이 공부한 거를 생각하고 많이 알면 안 된다 해서 이례적인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님께서 그리고 우리나라 특히 아들 선호 사상이 굉장히 깊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도 딸이 5이었는데 아들에 대한 부모님이 굉장히 열망이 많으셨죠. 모든 걸 쏟아부었죠. 그래서 정말 우연히 그게 그렇게 우리 시대 때는 딸들이 많았던 게 생각하니까 전쟁 이후에 어머니들께서 굉장히 영양실조가 많았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냥 전쟁 이후에 그 폐허에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앞서서 하지 않았으면 우리 지금 우리 키는 굉장히 커졌잖아요. 홍준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때는 키 큰 사람 거의 없었어요. 155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막 178, 보통 185 이렇게 하지 보통 우리 청년들이 많이 보이는데 어디 외국에 나가도 뒤떨어지 않는 그 결과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보릿고개를 넘기고 새마을운동이나 나라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먼 근대적으로 그냥 안일하게 하신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앞서 행하셔서 결과는 이렇게 좋았는데 다시 우리가 그거를 고마운 거를 모르고 너무 안주하고 있지 않나. 특히 좌파들 사상에 물든 그래서 좌파들이 그 고마움을 전혀 모르고 있죠.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대통령까지 이렇게 오르셨는데 그러한 것이 여권 신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딸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딸로서 저 자신도 딸이니까 좀 자존감도 생기고요. 우리도 열심히 하면 어떤 지도자 리더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여자들이 꼼꼼하고 정직한 편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으로서 정말 잘 이끌어 갈 것 같은데 이러면 정말 이게 앞뒤 생각 안 하고 그저 그냥 허식이 우리들이 탄핵을 부당하게 했다라는 것에 너무 속이 상합니다. 여성분들의 그 역할, 그죠? 가정의 어떤 기둥가 있는 거죠. 가정이 있어야만
국가도 있고 사회도 있고 네. 모든 것이 발전할 수 있는데 네, 남자는 세계를 하지만 뒤에서 조종하는 것은 여자거든요. 내조, 네, 내조 있잖아요. 굉장히 내조, 중요하죠. 내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제가 사석에서도 얘기하지만요, 여자들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공직자로 나간 남자들은 사실 순진해요. 그래서 뒤에서 여자들이 명품백 사와야 되니까, 우리 아들 S대 보내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꼬시려면요, 남자들은 넘어가요. 그러나 여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단호히, 그렇게 정직하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립을 해 나가야 돼요. 왜 남자들이 앞에 나와서 뭐 하는 것 같으면 뒤에서 여자들이 대개미 성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똑싹똑싹거리면 그냥 다 넘어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막 우리가 서운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결혼을 하셔서 그 남부님이 계셨다면 이렇게 탄핵이 됐을까? 그런 그 마음도 좀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지 않다고요. 만약에 결혼하셨다면 대통령까지 오르실 수도 없었고요. 네, 양립을 할 수 없죠. 그래요? 예, 그리고 그거는 그러니까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 사실 이렇게 거짓을 진짜를 이렇게 분갑해가고 우리가 역사에 정말 증인으로서 떳떳하지 못한 선조들이 되는 거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지금도 계속 부러지고 있는 진실과 정의의 싸움에서 반드시 끝까지 우리는 나가야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4%의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공화당이니까 반드시 그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고요. 여기 뭐 바다를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또 이렇게 실제로도 우리가 이게 동해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강릉 해수욕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다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거를 굉장히 이렇게 그 모티브를 한 장면 한 장면 찍으려고 자주 영국 해수욕장이에요. 강릉의 영국 해수욕장. 거기가 파도가 굉장히 아름답고 좋아요. 그리고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도깨비인가? 그 촬영지 또 거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이 작품은요. 이 작품은 우리 대통령님의 지금 이 웨딩드레스 하면 거기 또 따라갈 면사포 같은 거 있잖아요. 화관 같은 거. 뭐 지금 다 갖고 나오지 않았지만 장갑이라든지 구체적인 그 드레스에 들어가는 그 옷이나 머리에 쓰는 반 같은 거 그런 것들 다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가 그의 하나군요. 자, 이 파도 하면 또 우리 파도 바닷가에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닷가로 어떤 그 힘든 것이 있다 하면 바다는 내 마음을 좀 알아주지 않을까? 저 바다는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주지 않을까 싶어서 바닷가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이제 올해 비가 많이 와서 중부권에서는 바다 가고 싶었는데 못 가보신 분들은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라도 힐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쪽에 파도가 내려가는데 저기에 그 모든 실험을 받아주는 그런 그죠? 가슴이 넓은 자, 그 다음에 오늘은 파도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파도는 굉장히 이렇게 부딪히면서 포만을 일으키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어쨌든 좀 시름이 있거나 걱정이 있거나 그러면 바다에 가서 이렇게 좀 물을 보고 그러면요 이런 역동적인 거면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속상하고 뭐 어떨 때는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자연도 산도 가시고 바다도 가셔서 그 자연의 그 에너지를 우리가 가져와서 또 현장에서 우리 삶에서 적용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파도를 또 그려봤습니다. 어떤 재앙이 있어도 큰 웅장하게 밀려오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네. 자, 그럼 그쯤이야, 그것쯤이야. 그러면서 덮고 또 나가고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꽃을 굉장히 많이 그렸고 꽃에 대한 꽃을 좋아해요. 근데 저희 갤러리에도 이제 정원이 있고 그래서 시간만 나면 꽃을 갖고 그럴 때 그 꽃을 뭐 어떤 꽃을 딱 하나를 정해서 그리는 것은 중요하지만 꽃에서 오는 그 상징적인 게 있어요. 그 색감에서 오는 거라든지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추상화식으로 해서
그렸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제가 닉네임이 심혜원이잖아요. 심혜원 정원. 심혜원의 정원. 그래서 이제 추상화는 보면 볼수록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어떻게 보인다, 뭐 보인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몫이니까 저는 제 잡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새도 보이기도 하고 얼도 보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뭐 오만 제가 것이 다 들어있네요. 예, 이 한 폭의 그렇게 그림에. 말 안 해도 그걸 이제 느끼게 하려고. 이건 특포예요. 가격은 900만 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가 또 있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잘 이렇게 난해한 거보다 어떤 또 동선 같기도 하고. 뭐 동산에 예, 동산에 우뚝선 뭐 나무 한 그루 뭐 이런 식으로 보이기도 하고. 꽃이 만발해 있는 동산. 예. 네? 나무가 우뚝 큰 나무 서 예. 있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없는 하얀색이 아니고 저 뒤에 많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어렴풋이하게 또 다시 많이 그렸던 거를 다시 지우기도 하고 저희 마음속에서 부질없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쾌청, 마음의 쾌청이라는 그 닦는 지우개 같은 걸 그렸듯이 이렇게 막 복잡하다는 그 마음의 생각을 딱 하나로 딱 덮어서 흰색으로 덮어서 이렇게 좀 제거시키고 다시 다져두면서 세기를 가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잡념을 네네네네. 너무 많이 가지고 네네. 말하면 맞아요. 그런 메시지를 주는 네. 그림. 예. 여기는 이제 뭐 하트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우리 동지님들의 저희들이 그림색을 소방하잖아요. 그래서 동지님들의 사랑을 마음을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트를 그렸습니다. 지금 안에 지금 네 분이나 이런 것들이 이러한 동지분들의 사랑, 뭐 어떤 사랑이 좀 결핍돼서 그런 뜻에서 그린 건가요? 네,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우리 동지님들이 투쟁의 현장에서 되면 한 분 한 분을 제가 만나서 뭐 이렇게 뭐 어떤 격려의 말을 하는 것보다 그걸 함축해서 그 앉아 있을 거나 이렇게 잠시 이제 집회 끝나고 집에서 쉴 때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뭉클하고 원둔같이해서 사실은 다 그냥 연로하시고 겉으로 외형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힘들어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내적 열정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런 거를 제가 사랑합니다, 응원합니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림으로 그 고마움을 표시한 그림이다. 이게 추상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그림은 이것도 아까 이 그림은 아까보다 더 아까랑 연장이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되는 그림이에요. 아까보다 더 그 모든 시력을 잡념을 다 이기라고 동산에서도 산에 올라가서 새도 같이 있고 상도 같이 있고 우리가 또 가끔 올라가서 요새 등산 많이들 가시잖아요. 힐링하고 그러시면 그 약간 이제 그 문제 있는 곳에서 좀 떨어져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산 위에서 내려다보면 사실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그렇지. 네, 그런 단도적인 것도 있고 또 동양화를 제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움이라는 걸 그렇게 막 채우지 않고 그 여백의 미 그런 것도 제가 갖고 있는 철학의 그림이에요.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 인생도 뭐 별거 아니다. 만물의 하나다. 어떤 선생님이 다 마찬가지죠, 뭐 이것도. 이거는 좀 혼란스러운 것 같기도 하거든요. 뜨거운 사랑을 난 당신에게 주고 싶어.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랑도 그냥 뜨뜻미지근한 게 아니라 역동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라 사랑하는 마음, 또 당을 사랑하는 마음, 또 남편이나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열정적으로 해야지. 그 적극적으로 해야 그게 표출이 되고 같이 시너지가 같이 사랑하는지 마는지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어쨌든 역동적인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역동적인 사랑을 하려면 역동적으로 해라는 메시지가. 이 그림도 이게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어차피 설명하는
하니까 또 하는 거고. 야, 근데 여기도 바다예요. 네. 바다 속 무슨 네, 그런가요? 바다 속도 되고 바다도 이렇게 아까 보여진 사실적인 바다도 있지만 바다가 표현하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네, 그런 거를 제가 이제 그냥 파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그거를 좀 이렇게 추상적이긴 하지만 선을 가지고 바다를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아니 파도 치는데 그게 보니까 문어나 뭐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막 거기에 함께 파도에 인사해 있는 느낌 같아요. 얼굴이 있을 거예요. 예. 얼굴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다 보지는 못하지만 예. 우리는 좀 그림 그리는 사람이니까 뭐 마음껏 상상하는 일에 뭐 이게 뭐 법에 걸리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뭐가 나오더라고요. 낙지 계획한 거는 아닌데 문어 같아. 문어 뭐 낙지도 있고 뭐 오징어도 있고 뭐 고기도 있고 뭐 까치도 있고 그 맞아요. 안에 바닷속에 있어요. 네, 그 바닷속에 있는 거를 꺼내서 이렇게 이게 아크릴이 아니고 이게 유화예요. 그러니까 유화의 장점은 깊이감을 좀 낼 수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재료를 다 같이 이렇게 써보지만 그 그림에 그리면서 이 맛이 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하다 저게 안 풀리면 이렇게 좀 보고 저렇게 좀 해보고 그런 겁니다. 야, 상상의 네, 그 가나마신 분들 상상의 나를 펼 수 네, 있는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그런 공간. 바다가 그냥 아까 그림이. 보여지는 대로 그냥 바다는 또 그릴 수 있지만 이거는 다시 재분해해서 다른 시각으로 본다 하면 그것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파도를 한 폭의 그림에 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건데, 이 그림은 예? 그 남자 파도 같고 이 그림은 여자 와, 선생님, 와, 대단하다. 대단하시다. 와. 자, 이제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이것도 심의원의 정원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목하고 연결될 거 없지. 또 이 그림 속에서 뭐가 보이세요? 이게 정원이니까. 뭐 잠자리도 보이고 뭐 그러니까. 어마무시다. 그러니까 이 꽃을 좋아하는 정원에, 그런 생물들이 몰려 있고 또 꽃들이 내가 이쁜 것을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려고 이러는 그런 그림 같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계속 투쟁하다 보니까 뜻대로 되지 않고 그러니까 집에 오면 눈물이 나고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또 이게 대표님 따라다니는 선거에도 참여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얼마나 속이 상한지 열심히 했는데 우리는 안 알아듣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를 풀을 수 있는 게 여기다 이제 물감을 짜서 바로 그냥 거기다 나이프랑 손으로 해서 거의 그냥 이게 두꺼워요 디테일이. 그냥 붓으로 해서 이렇게 그린 것도 있지만 이 작품은 대개 작품은 거의 물감을 막 그냥 짜가지고 캔버스 위에다 짜서 그래서 좀 힘있게 그래서 그렇게 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뭐 실타리가 안 풀리는 그런 메시지도 되고 어떻게 보면 또 함께 그 뒹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 뭐 여러 가지 메시지를 지금 주는 것 같습니다. 이건 10호예요. 10호. 오늘 얼마짜리입니까? 이것도 이제 10호는 200만 원이고요. 200만 원. 이거 이제 이 작품도 심혜원의 이것도 정원인데 제목에 구애받으실 건 없고요. 제가 뭐 소망하는 좋아하는 것이 이제 교회이기도 하고 작가님의 정원이네. 작가님의 정원이네. 교회라는 게 뭔가 저기 절대자한테 저희는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교회도 있고 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라고는 했지만 뭐 본인이 다니는 다른 거로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어떤 마을을 꽃이 있는 아름다운 마을이 이런 마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의 정원을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꽃이나 나무 뭐 이렇게 잘 어우러져 있는 정원의 한 부분인데요. 이것도 거의 물감을 짜서 디테일하게 해서 그러니까 색과 어떤 색이 잘 어울리고
네, 그런 거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는 관점에서 내가 설명하는 거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본인들이 이거 그렇게 보이네. 그러면 그게 답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 관람하시는 분들이 주관적으로 네네. 예. 그건 본인들의 몫이에요. 예. 저는 그렇게 그렸다 하더라도 본인이 추상하는 그런 게 매력이거든요. 굳이 설명을 하면 거기에 함몰돼 있어서 돼야 됩니다. 밖에는 유리에 비춰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거는 베드로의 눈물이라고요. 베드로의 눈물이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12제자가 있어요. 예. 12제자가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는 신이기 때문에 저는 안녕사동에 있는 오사카 갤러리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 34회 유화를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김이라 사장님께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이자 하백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인전을 연속해서 맞아요. 4번을 하시는 거죠? 네, 이번은 마지막 2화 8월에 크리스마스라고 주제로 4번째 2화 대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4번째인데 인사동에서 우리 화가들 중에 전무후무한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4번을 한다라는 건 아마 전 세계에도 없을 거예요. 아니 김이자 하백님 그 전시회에 보면 이 문에 들어왔을 때 정면에 보이는 부분이 눈에 들어오는 이런 그림들을 전시를 하시거든요. 4번 다 왔는데 그때마다 눈에 확 들어오는. 오늘은 이제 이 파도? 파도가 주제인가요? 오늘? 2화에 이게 이제 여기 우리 동빈이들 하고 얘기니까 말씀드리지만 제 그림의 몇년 6년 전서부터의 그림의 주제는 탄핵의 전국에 너무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림을 통해서 알리는 도구로 그림을 주제로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여자로서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측은하고 가슴이 아파요. 평범한 집에서 태어났다라면 아이들을 낳고 결혼해서 평범한 삶을 살았을 그런 여성이었을 텐데 어쨌든 그에게 짊어진 짐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러나 제가 볼 때 결혼을 나라와 하셨다는 그 말씀에 진짜로 웨딩드레스를 그냥 입혀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그 마음이 바다라는 그 특성상 바다가 짜지만 사실은 그 전체의 3%가 그 소금의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 공화당도 사실은 3%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다수가 여러 쪽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외롭지만 참으로 자부심이 넘치는 현재 우리 공화당 국민들이신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 정신의 마음이 바다의 3%의 역할을 몸소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저희들이 감동해서 자발적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님한테 박근혜의 해를 바다 해로 해서 이게 아니 그래서 저기 앞에 보이시는 지금 제일 먼저 보이시다가 하신 작품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 바다 해를 넣어서 드레스를 포말 있잖아요. 바다를 가면은 포말이 이렇게 오잖아요. 위로 썰물과 밀물일 때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드레스로 표현을 했습니다. 저게 하얀 제품이 드레스 부분인가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말할 수 없는 가장 세상에서 없는 가장 귀한 그 드레스를 대통령님께 드린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아, 저게 파도, 네. 파도라고 생각하는데, 아, 그렇구나. 네. 여기 네. 보니까 예. 화려한 드레스에 네. 그, 네. 이 보이시죠? 예. 아, 파도가 아니라, 이 드레스. 네, 화려한 웨딩 드레스. 드레스가, 웨딩 드레스가. 네. 그러니까 여자들이 음. 저 공주 같은 그 심성이 있죠. 모든이 자기 예쁘게 보이고 싶고 가장 결혼이라는 게 새로운 인생을 가는 거고 그 이쁜 드레스 입는 게 정말 뭐 그래서 어쨌든 저는 대통령님한테 지난번에 한복으로도 그 아름다움을 표현했지만 대통령님한테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하늘에 닿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이렇게 웨딩 드레스를 바다에 포함을 못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해자가 바다 해자는 아닌데 제가 바다 제목이 해 바다 해로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이거는 사이즈가 100호예요. 보니까 한 2천만 원 하죠. 손님들이 또 구매를 해주시면 당에서 수입을 받습니다. 이건 유화예요. 여성분의 로망이 결혼 웨딩 드레스 예쁜 웨딩 드레스 입고 세상에 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여성분의 아름다움을 결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웨딩 드레스를 입고 결혼을 하는. 저로서 이제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하셨던 우리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같은 여성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다. 만약에 정상적인 일반적인 분으로 태어나셨다면 그 결혼하셔갖고 지금쯤 여름이도 주시고 이런 손주도 좀 있었을 텐데 지금 그 딸에게 시대적인 소명이 있는 거예요. 세계 어디에도 그렇게 훌륭하신 지도자가 저희 대한민국에서 여성 대통령이 나왔다는 건 미국도 없어요. 여성 대통령이. 네, 아직도 대통령님께서는 심사숙고하시고 항상 어떤 말씀이나 행동에 무게가 있지 그렇게 경홀히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반드시 합당할 때에 저희들에게 이전에 말씀을 해주시고 이 나라 재건을 위해서 다시 일어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조금만 기다리시면 건강이 일단 회복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을 빨리 회복하시라는 응원의 마음으로 전시를 또 유화를 또 제가 많은 유화 작품이 있는데 하여튼 6년 동안에 그 모티브는 우리 공화당이고 또 탄핵에 부당한 것 거짓이 진실을 덮고 있는 것에 제가 그림으로서 연출을 하거나 물론 대표님 따라서 우리 동지님들과 거리 투쟁도 했지만 또 그거 갖고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구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 선조님들이 살 때는 여성 대통령은 옛날 따지면 임금 아닙니까, 그죠? 임금이 상상도 못했는데 우리 박근혜 교수님 워낙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성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빛내고 있었는데 참 그 악의 무리들에 의해서 옛날 같으면 저 때만 해도 이제 여자가 중학교만 나와도 굉장히 많이 공부한 거를 생각하고 많이 알면 안 된다 해서 이별적인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님께서 그리고 우리나라 특히 아들 선호 사상이 굉장히 깊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도 딸이 5이었는데 아들에 대한 부모님이 굉장히 열망이 많으셨죠. 모든 걸 쏟아부었죠. 그래서 정말 우연히 그게 그렇게 우리 시대 때는 딸들이 많았던 게 생각하니까 전쟁 이후에 어머니들께서 굉장히 영양실조가 많았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냥 전쟁 이후에 그 폐허에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앞서서 하지 않았으면 우리 지금 우리 키들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허준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때는 키 큰 사람 거의 없었어요. 155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막 178, 보통 185 이렇게 하지 보통 우리 청년들이 많이 보이는데 어디 외국에 나가도 뒤떨어지 않는 그 결과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보릿고개를 넘기고 새마을운동이나 나라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먼 근대적으로 그냥 아니다게 하신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앞서 행하셔서 결과는 이렇게 좋았는데
다시 우리가 그거를 고마운 거를 모르고 너무 안주하고 있지 않나. 특히 좌파들 사상에 물든 네, 그래서 그런 좌파들이 그 고마움을 전혀 네. 모르고 있죠. 그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대통령까지 이렇게 오르셨는데 그러한 것이 여권 신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딸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딸로서 저 자신도 딸이니까 네, 좀 자존감도 생기고요. 우리도 열심히 하면 어떤 지도자 리더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여자들이 꼼꼼하고 정직한 편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으로서 정말 잘 이끌어 갈 것 같은데 이러면 정말 이게 앞뒤 생각 안 하고 그저 그냥 허식이 우리들이 탄핵을 부당하게 했다라는 것에 너무 속이 상합니다. 여성분들의 그 역할, 그죠? 가정에 어떤 기둥가 있는 거죠. 가정이 있어야만 국가도 있고 사회도 있고 모든 것이 발전할 수 있는데. 네, 남자는 세계를 하지만 뒤에서 조종하는 것은 여자거든요. 내조 있잖아요. 내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제가 사석에서도 얘기하지만요. 여자들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공직자로 나간 남자들은 사실 순진해요. 그래서 뒤에서 여자들이 명품백 사와야 되니까 우리 아들 S대 보내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꼬시려면요 남자들은 넘어가요. 그러나 여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단호히 그렇게 정직하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립을 해 나가야 돼요. 왜 남자들이 앞에 나와서 뭐 하는 것 같으면 뒤에서 여자들이 대개미 성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똑싹똑싹거리면 그냥 다 넘어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막 우리가 서운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결혼을 하셔서 그 남부님이 계셨다면 이렇게 탄핵이 됐을까? 그런 그 마음도 좀 들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않다고요. 만약에 결혼을 하셨다면 대통령까지 오르실 수도 없었고요. 네, 양립을 할 수 없죠. 그래요? 예, 그리고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 사실 이렇게 거짓을 진짜를 이렇게 분갑해가면 우리가 역사에 정말 증인으로서 떳떳하지 못한 선조들이 되는 거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지금 계속 부르짖고 있는 진실과 정의의 싸움에서 반드시 끝까지 우리는 나가야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4%의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공화당이니까 반드시 그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고요. 여기 뭐 바다를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또 이렇게 실제로도 우리가 이게 동해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강릉 해수욕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다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거를 굉장히 이렇게 그 모티브를 한 장면 한 장면 찍으려고 자주 영국 해수욕장이에요. 강릉의 영국 해수욕장. 거기가 파도가 굉장히 아름답고 좋아요. 그리고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도깨비인가? 그 촬영지. 여기 이 작품은요. 이 작품은 우리 대통령님의 지금 이 웨딩드레스 하면 거기 또 따라갈 면사포 같은 거 있잖아요. 화관 같은 거. 뭐 지금 다 갖고 나오지 않았지만 장갑이라든지 구체적인 그 드레스에 들어가는 그 옷이나 머리에 쓰는 반 같은 거 그런 것들 다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가 그게 하나군요. 자, 이 파도 하면 또 우리 파도 바닷가에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닷가로 어떤 그 힘든 것이 있다 하면 바다는 내 마음을 좀 알아주지 않을까? 저 바다는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주지 않을까 싶어서 바닷가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이제 올해 비가 많이 와서 중국권에서는 바다 가고 싶었는데 못 가보신 분들은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라도 힐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쪽에 파도가 내려갈 때 저기에 그 모든 실험을 받아주는 그런 그죠? 가슴이 넓은 자, 그 다음에 오늘은 파도가 오늘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파도는 굉장히 이렇게 부딪히면서 풍화를 일으키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어쨌든 좀 시름이 있거나 걱정이 있거나 그러면 바다에 가서 이렇게 좀
물을 보고 그러면 이런 역동적이 보면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속상하고 뭐 어떨 때는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자연도 산도 가시고 바다도 가셔서 그 자연의 그 에너지를 우리가 가져와서 또 현장에서 우리 삶에서 적용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화두를 좀 그려봤습니다. 어떤 재앙이 있어도 큰 웅장하게 밀려오지 않습니까? 네, 계속해서. 네, 그죠? 네. 자, 그럼 그쯤이야, 그것쯤이야. 그러면서 덮고 또 나가고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꽃을 굉장히 많이 그렸고 꽃에 대한 꽃을 좋아해요. 근데 저희 갤러리에도 이제 점원이 있고 그래서 시간 만나고 꽃을 갖고 그럴 때 그 꽃을 뭐 어떤 꽃을 딱 하나를 정해서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꽃에서 오는 그 상징적인 게 있어요. 그 색감에서 오는 거라든지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추상화식으로 해서 그렸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제가 닉네임이 히메원이잖아요. 히메원 정원. 히메원의 정원. 그래서 이제 추상화는 보면 볼수록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어떻게 보인다, 뭐 보인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몫이니까 저는 이제 잡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새도 보이기도 하고 벌도 보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뭐 5만 제가 것이 다 들어있네요. 네, 이 한폭에 그림에. 말안 해도 그걸 이제 느끼게 하려고. 이건 10호에 가격을 200만 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가 또 있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잘 이렇게 난해한 거보다 어떤 또 동선 같기도 하고 뭐 동산에 네, 동산에 우뚝선 뭐 나무 한 그루 뭐 이런 식으로 보이기도 하고 꽃이 만발해 있는 동산. 네. 네? 나무가 우뚝 큰 나무 서 있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없는 하얀색이 아니고 저 뒤에 많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어렴풋이하게 또 다시 많이 그려진 거를 다시 지우기도 하고 저희 마음속에서 부질없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쾌청, 마음의 쾌청이라는 그 닦는 지우개 같은 걸 그렸듯이 이렇게 막 복잡하다는 그 마음의 생각을 딱 칼라로 딱 덮어서 흰색으로 덮어서 이렇게 좀 제거시키고 다시 다져주면서 세기를 가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잡념을 네네네네. 너무 많이 가지지 네네. 말라는 맞아요. 그런 메시지를 주는 네. 그림. 여기는 이제 이거 뭐 하트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우리 동지님들의 저희들이 그림책을 소방하잖아요. 그래서 동지님들의 사랑을 마음을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트를 그렸습니다. 지금 안에 지금 네 분이나 이런 것들이 이러한 동지분들의 사랑, 뭐 어떤 사랑이 좀 결핍돼서 그런 뜻에서 그린 건가요? 네,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우리 동지님들이 투쟁의 현장에서 되면 한 분 한 분을 제가 만나서 뭐 이렇게 뭐 어떤 격려의 말을 하는 것보다 그걸 함축해서 그 앉아 있을 거나 이렇게 잠시 이제 집회 끝나고 집에서 쉴 때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뭉클하고 원숭 같아서 사실은 다 그냥 연로하시고 겉으로 외형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힘들어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내적 열정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런 거를 제가 사랑합니다, 응원합니다 그런 뜻으로 이게 하지 못하니까 그림으로 그 고마움을 표시한 그림이다. 이게 추상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 그림은 이것도 아까 이 그림은 아까보다 더 아까랑 연장이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되는 그림이에요. 아까보다 더 그 모든 시력을 잡념을 다 이기라고 동산에서 산에 올라가서 새도 같이 있고 산도 같이 있고 그래도 우리가 또 가끔 올라가서 요새 등산 많이들 가시잖아요. 힐링하고 그러시면 그 약간 그 문제 있는 곳에서 좀 떨어져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산 위에서 내려다보면 사실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그렇지. 그런 관조적인 것도 있고 또 동양화를 제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움이라는 걸 그렇게 꽉 채우지 않고 그 여백의 미 그런 것도 제가 갖고 있는 철학의 그림이에요.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 인생도 뭐 별거 아니다.
만물의 하나다. 모든 선생님이 다 살아요. 마찬가지죠, 뭐 이것도. 예. 이거는 좀 혼란스러운 것 같기도 하거든요. 뜨거운 사랑을 난 당신에게 주고 싶어.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랑도 그냥 뜨뜻미지근한 게 아니라 역동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라 사랑하는 마음, 또 당을 사랑하는 마음, 또 남편이나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열정적으로 해야지. 그 적극적으로 해야 그게 표출이 되고 같이 시너지가 가지. 사랑하는지 마는지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어쨌든 역동적인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역동적인 사랑을 하려면 역동적으로 해라는 메시지 같습니다. 예. 이게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어차피 설명하려니까 또 하는 거고. 그런데 여기도 바다예요. 바다 속 무슨 그런가요? 바다 속도 되고 바다도 이렇게 아까 보여진 사실적인 바다도 있지만 바다가 표현하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 거를 제가 이제 그냥 파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거를 좀 이렇게 추상적이긴 하지만 선으로 가지고 바다를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아니 파도 치는데 그게 보니까 문어나 뭐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막 거기에 함께 파도에 인사해 있는 느낌 같아요. 얼굴이 있을 거예요. 얼굴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다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좀 그림 그리는 사람이니까 뭐 마음껏 상상하는 일에 뭐 이게 뭐 법에 걸리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뭐가 나오더라고요. 계획한 거는 아닌데 문어 같아. 문어 뭐 낙지도 있고 뭐 오징어도 있고 뭐 고기도 있고 뭐 까치도 있고 맞아요. 바닷속에 있어요. 이걸 바닷속에 있는 거를 꺼내서 이렇게 이게 아크릴이 아니고 이게 유화예요. 그러니까 유화의 장점은 깊이감을 좀 낼 수가 또 있어요. 그런데 다른 재료를 다 같이 이렇게 써보지만 그 그림에 그리면서 이 맛이 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하다 저게 안 풀리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 겁니다. 상상의 그 강남하신 분들 상상의 나를 펼 수 있는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그런 바다가 그냥 아까 보여지는 대로 그냥 바다는 또 그릴 수 있지만 이거는 다시 재분해해서 다른 시각으로 본다 하면 그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파도를 한국의 그림에 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건데, 이 그림은 그 남자 파도 같고 이 그림은 여자 파도 같아요. 와, 선생님,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자,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이것도 심의원의 정원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목하고 연결 없지. 또 이 그림 속에서 뭐가 보이세요? 이게 정원이니까. 뭐 잠자리도 보이고 뭐 어마무시다. 그러니까 이 꽃을 좋아하는 그런 생물들이 몰려 있고 또 꽃들이 내가 이쁜 것을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려고 이러는 그런 그림 같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계속 투쟁하다 보니까 뜻대로 되지 않고 그러니까 집에 오면 눈물이 나고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또 이게 대표님 따라다니는 선거에도 참여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얼마나 속이 상한지 열심히 했는데 우리는 안 알아듣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를 풀을 수 있는 게 여기다 이제 물감을 짜서 바로 그냥 거기다 나이프랑 손으로 해서 거의 그냥 이게 두꺼워요 디테일이. 그냥 붓으로 해서 이렇게 그린 것도 있지만 이 작품은 대개 작품은 거의 물감을 막 그냥 짜가지고 캔버스 위에다 짜서 그래서 좀 힘있게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뭐 실타래가 안 풀리는 그런 메시지도 되고 어떻게 보면 또 함께 그 뒹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 뭐 여러 가지 메시지를 지금 주는 것 같습니다. 이건 10호예요. 10호. 오늘 얼마짜리입니까? 이것도 이제 10호는 200만 원이고요. 200만 원. 이거 이제
이 작품도 희매원의 이것도 정원인데 제목에 부여받으실 건 없고요. 제가 뭐 소망하는 좋아하는 것이 이제 교회이기도 하고 작가님의 정원인데 네, 작가님의 정원인데 교회라는 게 뭔가 저기 절대자한테 저희는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교회도 있고 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라고는 했지만 뭐 본인이 다니는 다른 거로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어떤 마을을 꽃이 있는 아름다운 마을이 이런 마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의 정원을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꽃이나 나무 뭐 이렇게 잘 어우러져 있는 정원의 한 부분인데요. 이것도 거의 물감을 짜서 디테일하게 해서 그러니까 색과 어떤 색이 잘 어울리고 그런 거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는 관점에서 내가 설명하는 거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분위기들이 이거 그렇게 보이네? 그러면 그게 답인 거예요. 이 관람하시는 분들이 주관적으로 그건 본인들의 몫이에요. 저는 그렇게 그렸다 하더라도 본인이 추상하는 그런 게 매력이거든요. 굳이 설명을 하면 거기에 함몰돼 있어서 대안적인 밖에는 유리에 붙여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거는 베드로의 눈물이라고요. 베드로의 눈물이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12제자가 있어요. 예. 12제자가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는 신이기 때문에